예, 반갑습니다. 요사입니다. 예, 7월 4일 월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풍이 우리나라를 비껴가면서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예, 태풍 피해는 없는 대신 고온 다습한 기후는 계속 될 걸로 그렇게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 여름 더위가 조금 더 일찍 길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비가 고르게 내리지 않고 일부 지역에만 좀 이렇게 편중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가뭄 해갈이 어떨지 조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자, 지난 주말에 민노총 서울 도심 집회가 있었죠. 네, 저도 일요일 시내 쪽을 움직였습니다만, 예, 평소 같으면 뭐 진짜 1, 20분 거리였는데 무려 2시간이 걸리는 그런 일을 겪었는데요. 참 답답하고 황당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뭐 사정은 이해를 하지만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예, 분명히 경찰이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그렇죠? 경찰은 교통체증을 내세워서 여러 다른 이유도 있지만 전면적으로 직접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교통체증이었습니다. 집회 금지를 통과했는데 법원은 그 반대로 집회를 또 허용을 했어요. 예. 또 그다음에 시위까지도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까지 시위도 법원은 허용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이런 엇박자입니다. 자,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형식적 법치에 그 법률로 보장된 임기, 권한 이런 형식으로 계속 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선 김명수 대법원으로 통칭되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 사법부 내 사조직이죠, 일종의. 이 정치 판사들, 정치화된 사법부 문제가 간단치 않습니다. 법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가 이렇게 정치화돼 버리면 지금 법치를 실현한다는 것 자체가 헛고일 수 있거든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법원이 어쨌든 집회 결사의 자유라는 국민 기본권을 내세워서 집회를 허용을 했어요. 뭐 그거는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대로 해내서 민노총 집회가 있었습니다. 무려 6만 명이 동원됐다는 건데요. 2015년 11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의 민중총궐기라는 이름으로 기억도 아직 생생하지요. 민중총궐기 대회를 연 이후에 최대 규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6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간복이 했다라고 할 거예요. 그게 화물연대 파업이었죠.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법치를 내세웠는데 여전히 민노총에 굴복하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완전 백기투항했죠. 타협 협상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 참 무기력한 모습을 보았는데요. 네. 지금 민노총이 예고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개정. 이거를 이제 탄력 근로로 좀 바꾸자라는 건데 이런 거를 전부 다 노동법 계약으로 본다는 거죠. 이걸 전부 저지하겠다.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좀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뭐 위헌성 논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좀 심하죠.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예, 지금 그것 다음에 주 52시간제 탄력 근로 이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보시면 글쎄요. 막 피고용인 신분으로 노조에 속해 있을 때는 그게 전부인 양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조금만 입장을 바꿔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정년퇴직을 하든 기타 등등 사유로 어, 독립사업체를 꾸려보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어떤 의미에서 눈 감고 귀 막고 지금 자기 주장만 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지금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딴지 걸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법인세이나 물론 여러분들 법인세는 중소기업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래도 좀 피부에 느끼는 게
과표 기준 기준으로 200억 이상이니까요. 이게 200억 이상 이익을 남기는 기업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기업입니다. 그냥 대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견기업이라고 하지만 대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법인세 인하 문제는 보통의 경제 주체들에게는, 기업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대기업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이제 법인세 인하도 시비를 걸어요. 그 다음에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로 알고 있는 종부세 완화에도 지금 시비를 걸어요. 반노동 정책이라는 거죠. 기업 법인세 인하가 무슨 반노동 정책이에요? 왜 반노동 정책이죠? 기업이 잘 돌아가면 그만큼 노동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기업이 살아야 뭐 노동자도 살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 어떤 의미에서 친대기업 정책이라고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반노동 정책이라고 문제 삼는 것은 조금 넘어나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종부세 완화가 왜 반노동 정책이에요? 네? 좀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보십시오. 진짜 어떤 의미에서 보유세 의미로 갖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기존의 중산층이라고 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종부세 대상이에요, 여러분. 뭐 그게 세액이 많든 적든 간에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반노동 정책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이것도 지금 문제 삼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십시오. 아직까지 방역 수칙이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계절 요인으로서는 자연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전처럼 문재인 정부 때처럼 뭐 정치 방역식으로 그렇게 검사소를 늘리거나 검사를 늘리지도 않는데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확진자가 10,000명을 연속으로 넘어서고 있어요. 이 와중에 방역 수칙도 전례를 보게 되면 무식하고 행동했던 전례들이 있잖아요. 지금 막무가내로 지금 이렇게 해가면 글쎄요. 자, 일단 화물연대 파업에서 일단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뭐 간보기를 했다라고 보고 그 화물연대 파업 끝났지만 사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계속해서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저 이런 거를 좀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언론이 좀 분발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매번 그 민주당, 국힘당, 당내 권력 게임 그것만 자꾸 중계하듯이 지면을 채우지 말고 이런 거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가지고 국민들이 좀 경각심을 갖고 심사숙고할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될 것 같아요. 언론들이 너무 조금 그래요. 이 저널리즘을 조금 회복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간단치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제가 일전에도 화물연대 파업 때도 그렇고 바로 직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 윤 정부의 지지율 하락을 언급할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 민노총 파고 정말 넘을 수 있냐라고 했는데 민노총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 예, 앞으로도 법을 무시하는 불법, 그다음에 정부 방침이나 정책을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그 소위 이거를 이제 뭐 언론에서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불법 시위 파업, 불법이죠. 그다음에 조폭식 횡포 갑질, 이거 계속 윤석열 정부도 용인할 거냐? 화물연대 파업 수습 때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저자세로 일관할 거냐? 문재인 정부하고 달라진 게 뭐냐는 거죠. 지금 일선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소리 분명히 듣고 있을 거예요. 정권은 바뀌고 정부는 바뀌었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네. 총칼만 안 들었지 테러 집단이나 뭐가 다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보다 답답하니까 경찰이 아무 액션을 안 취하니까. 지금 그렇잖아도 경찰 독립 이야기하고 있는 경찰수장 김창룡 청장,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산성을 쌓았던 인물이잖아요. 이 사람이 경찰의 독립을 이야기해요. 정치적 독립. 소위 말해서 정치 권력의 꿀맛을 단단히 본 거죠. 그 맛에 취해가지고 지금 권력화, 비대화에 취해 있어요. 경찰의 본령이 수사권을 확보하는 건가요? 치안 하나도 똑바로 못하면서 지금 층간소음으로서 경찰 출동해가지고 제대로 방어 못하고 심지어는 신변 보호 조치까지 내려진 예, 피해자 또는 예비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불의의 사고 당한 게 어때요? 치안 하나도 민생 치안도 똑바로 못하면서 예,
남의 권한까지 정치화 바람을 타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지금 이 경찰청장 하에 이 일선 경찰들, 뭐 인사가 있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꼴 한번 보십시오. 대처가 되나요? 불법 집회 파업 현장에 경찰 동원을 요청해도 경찰이 뒷짐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나서다가 봉변당하고 뭐 다치고 이런 일도 비일비재해요. 자, 윤석열 정부 이 불법 횡포 계속 방치할 거냐? 엄정한 법 집행,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이라는 그 이야기는 어디 갔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뭐라 그랬나요? 문재인 정권은 기업을 범죄시하고 강성 노조와 연애를 했다. 연애를 해왔다. 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도 지금 다시 연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간보기 하는 거예요? 많은 기업이 정부 강성 노조와 싸우기 싫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죠. 문재인 정부 꼴보기 싫어서 강성 노조하고 더 이상 피곤하게 이렇게 하기 싫어서 보따리 싸서 해외로 나간다. 윤석열 정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방치할 거예요? 일선에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그래요. 국민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요. 네. 윤석열 후보 시절 때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이. 강성 노조는 치외법권이다.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지금 보십시오. 첫 전투라고 할 수 있는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태 파업 때 어떻게 했나요? 일방적으로 백기투항했죠. 완전 그 뭐 양보라고 할 것 없어요. 완전 백기투항했잖아요. 참패를 했죠. 이게 노조활동이라고 보여집니까? 그냥 조폭적인 거죠. 조폭이나 다름없죠. 뭐 조폭이라는 표현을 자꾸 올려서 그런데 예. 폭력적 이익 집단이죠. 좀 순화시키면 폭력적 이익 집단이지 이게 노조라고 볼 수 있나요? 아무리 강성이지만 자기네들 주장하는 거, 요구하는 거, 그거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깽판 치겠다는 것밖에 더 되나요? 네? 불법, 폭력, 마구잡이로 하겠다. 들어줄 때까지 이 말이거든요. 자, 여기에 계속해서 법치라는 국가 공권력에 자기 본연의 임무, 책무를 소홀히 하고 방치한다? 이게 윤석열 정부다? 그럼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자,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이전 민중총궐기 대회 때 같은 쇠파이프 강목 뭐 이런 거는 등장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심상치 않은 본격 전투의 서막일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간단치 않습니다. 예. 지금 다른 쪽 보면 그렇잖아요. 영세업자들 같은 경우 심지어는 뭐 노조원들도 예, 같은 노조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방침대로 안 하고 조금 이렇게 양식에 따라서 행동하면 그냥 어떤 의미에서 테러를 해버린다는 거잖아요. 테러라고 봐야죠. 공격을 한다는 거니까. 자기네들 불법 이런 거 고소하면 끈질기게 집요하게 따라붙어서 괴롭힌다는 거죠. 괴롭힌다는 거죠. 지금 오늘 모바일 조선을 보게 되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하도급 영세업자인데 건설노조 횡포를 고소했더니만 2년간 계약을 방해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업체가 수억 원 빚을 감당을 못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도산했다. 예.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뭐 어느 한두 개가 아니라 비일비재한 거예요. 자, 이거를 계속해서 방치할 거냐는 거죠. 방치할 거냐는 거죠. 예. 여러분,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이 회사 하나 쓰러지고 뭐 이런 개인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의 일자리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요. 자,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기업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오늘 들어오는 것만 하더라도 이제 해고 한파가 다시 몰아치고 있다는 거죠. 그 잘 나간다는 IT 기업 네이버조차도 신규 채용을 30% 감축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소위 IT 쪽은 그래도 안전지대라고 했죠.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네이버도 신규 채용 30%. 그 다음에 테슬라 또 6천여 명 해고를 예고하고 있다는 거죠. 예. 텐센트 또 상반기 인력을 15% 감축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해외 추세예요. 페이스북도 신규 채용 30%. 근데 우리나라 네이버도 지금 신규 채용 30% 감축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올 거예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테슬라, 텐센트 이런 쪽은 이게 구조조정이나 해고 이런 게 자유로운 쪽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보다가 더 어렵잖아요. 네. 이게 세계적인 추세예요. 빅테크라고 하는 소위 기업들, IT 기업들의 추세예요. 네. 해고, 감원. 네. 페이스북이 지금 30%를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신규 채용부터. 네. 이 사정에서 지금 노조가 계속 이런 자세를 견지한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언론이 너무 이 정보를 소상히 다뤄주지 않아요. 지금 그것도 봐야 되는데요. 언론 또한 민노총에 장악돼 있다. 언론 노조에 장악돼 있다시피 해가지고 언론이 언론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이게 뉴미디어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뉴미디어도 일단 뭐 언론도 자기 자본력이나 이런 게 있어야 사람을 움직이니까요. 이 열악하기 그지없죠. 그나마 그래도 믿을 만한, 그래도 숨통이 트일 만한 통로가 유튜브였는데 유튜브도 또 녹록지 않아요. 온갖 또 잡동사니들이 또 뒤엉켜 있어가지고 옥석을 가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뉴미디어가 활로가 참 마땅치 않다나. 그래서 여전히 기존의 올드 미디어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판세에서는 언론 노조가 또 올드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언론이 언론답지 못한 게 또 문제입니다, 여러분. 네, 방송 신문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편파적이에요. 네, 이 때문에 이런 어떤 기사들이 자꾸 축소 또는 은폐돼 버리죠.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비상하게 관심을 좀 갖고 눈길을 좀 크게 열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상황입니다. 그죠? 노동시장 일자리가 어렵습니다. 이 와중에 밥상 물가부터 해서 물가는 원자재가 등등 계속해서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밥상 물가만 보더라도 이 이야기를 하죠.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국제곡물 7월호 예, 보게 되면 3분기요. 지금 이제 2분기 들어섰잖아요. 그렇죠? 3분기 들어섰네요. 7월이니까. 7, 8, 9, 3분기에 곡물 수입 단가 지수가 184.8이래요. 이게 이제 2분기보다 13.4% 오른 거예요. 네, 사료용은 12.5%, 식용은 13.4%가 오를 것으로 그렇게 소위 수입 단가 지수가 미리 이렇게 예고를 하는 거죠. 네. 이게 상승률요. 물가 상승률로 보게 되면 2008년 4분기, 2008년 4분기니까 2008년 10월에서 12월요. 그때의 만큼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14년 만에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밥상 물가에 직결되는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노조는 지금 계속 저렇게 강성 일변도로 저러고 있어요. 지금 최저임금조차도 지금 말썽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협상 테이블 박차고 나가버렸죠. 최저임금도 지금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최저임금이 되어 있어요. 노동부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 최저임금위원회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겠지만 정작 노동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어요. 네. 지금 보십시오.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도 그게 이제 피고용자죠. 적용 대상자도 그걸
감당해야 될 기업도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화라는 윤석열의 공약, 그건 어디 갔냐는 거죠. 윤석열 정부가 지금 뭐 공약부터 해가지고 주요하게 내걸었던 자기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던 주요 정책들을 제대로 지킨 게 뭐가 있냐면, 네?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한다면 윤석열 정부 지금 지지율 빠지는 거 그거는 그냥 맛배기예요. 화물연대 파업 마찬가지예요. 파업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지지율. 지난주 TK 25%, 자영업자 15% 빠졌다. 더 빠질 게 있냐? 사정없이 빠질 거예요. 그거는 맛배기에 불과해요. 지금 실망하고 있고 지켜보던 그룹들이 실망하고 있고 심지어는 떠나가고 있다고요. 그게 간단치 않을 것 같죠. 중도층 해봐야 뭐 집토끼는 남아있을 거다. 글쎄요. 다 떠나갈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벌써 취임 한 달 만에 이만큼 지지율 떨어진 거, 데드 크로스 된 것도 처음이라 그러죠. 이거보다도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지율이 30%대 미만으로 곤두박질 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끝난 거예요. 일부에서는 성급한 판단을 하는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좀 나름대로 이런 부분은 최소한 잡아줄 거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주요 질서에 관계되는 선거 무결성, 선거제도라든지 이 사회를 계속해서 움직이는 축이잖아요. 이게 권력이 바뀌는 거는 이게 뭐 선거제도가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거 그다음에 뭐 부정부패, 그다음에 뭐 노동 분야에 있어서의 법과 원칙 이런 몇 가지를 보고 있는 그룹들이 있어요. 주요하게 아마 핵심 지지층일 거예요. 또 정권 교체를 가장 열망했던 여론 선도 그룹일 거라고요. 그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미 기대를 접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사정없이 빠질 수 있습니다. 예, 그 층들이 그 주요 갈래들이 전부 다 마음을 접어버리면 기대를 접어버리면 윤석열 지지율은 심한 경우에는 20%대로 곤두박질 칠 수 있다. 20%대야 뭐 머리가 깨져도 어느 쪽이든 간에 나오는 표니까요. 자, 그런 와중에 지금 당 꼬라지, 국회 꼴이 저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뭘 가지고 이 지지율을 반전시킬까? 묘수는 없다. 전공법이다.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눈앞에 이익 따지고 계산 놓으면 더 험한 꼴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또 이야기 나오니까 그런데 경찰이 제 꼴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경찰의 주 임무가 뭡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 1조 1항, 뭐 경찰법 2조 이런 걸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경찰법 2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을 주요 임무로 하는 조직이다. 치안 조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경찰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자유와 권익의 보호, 국민의 자유와 권익의 보호 및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1조 1항에 명시되어 있죠. 근데 지금 경찰은 뭐예요? 자꾸 수사권 달라는 소리 하고 있어요. 수사 종결권 달라는 소리 하고 있어요. 우리 하는 일에 타치하지 말라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인사권 저 마음대로 하겠다. 예산 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 통치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통제도. 대통령실하고만 내밀하게 주고받겠다는 거지. 문재인 정부 시절 때에 하던 그 정치 권력화 게임의 단맛에 취해가지고 이제는 아예 버릇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다 내놔라는 거지. 예, 민노총이 조직적 폭력적 조직화되고 불법 횡포를 일삼듯이 경찰 조직이 지금 공권력 조직 또한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 건드리면 재미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삭발투쟁까지 하겠다. 단식투쟁까지 하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 계속 이렇게 공권력도 민간 권력도 이렇게 방치할 거예요. 네? 정말 이러다는 심지어는 민심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민심이. 네. 이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도 해요, 일부에서는. 자, 지금 그러면,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이거 뭐 우리 국민들이 좀 나서야 돼요. 국회를 압박해야 돼요. 법을 바꿔야 돼요. 각 현직에 있는 사람들, 정권이 바뀌고 주요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협조하고 일심 단결해서 국력을 집중해야 될 이런 부서인 대통령 직속위원회, 일전에 위원회 다뤘죠. 그다음에 각급 기관에 알박기 되어 있는 인사들, 이런 사람들 도의적으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면 옷을 벗어야죠. 지금 앉아서 하는 게 뭐예요? 자리 지키면서 뻗뛰기 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발목 잡기 하는 거죠. 자, 이러면 정권 바뀌면 또 그렇게 발목 잡기 하면서 계속 이렇게 소모적인 우리 국정 운영을 해야 되겠어요? 나라 살림을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게 뭐 권력 잃고 난 뒤에 한가품, 그 분통함, 그런 걸 풀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거대로 해소를 하더라도 나라 꼴이 돼야 될 거 아니? 이거 정이 안 되면, 이렇게 양식에 맡겨서 안 되면 법을 만들어야죠. 국회를 자극해야죠. 국민이 나서야죠. 법을 만들어서라도 이거 강제적으로 나가게, 자꾸 블랙리스트니 뭐니 이렇게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어떤 무슨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으로 시행령으로 열거하든지 해서라도 다 일괄 사표 쓰게끔,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지정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이게 뭐 계속 엇갈려서 말이죠. 그렇게 5년 가고 나면 또 정권 바뀌고, 이거는 아니다. 정이 그럴 거면 누구든 한둘 책임지려고 하고 나서서 확실하게 좀 피를 묻히고 정리를 해버리든지, 그리고 용기 있게 딱 책임지고 법적 책임을 지고 깜빵을 가든지 하고, 그런 뭘 해야 이 나라 꼴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은 아무런 진짜 우국지사도 없고 전부 다 어쨌든 간에 한풀이만 하겠다라고, 운풀이만 하겠다고 이렇게 보복전을 계속하고 있으면, 공성전만 계속하고 있으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나라 꼴이 어떻게 되냐. 이거 우리가 분명히 직시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분명히 정부는 새 정부 출범했고 정권은 바뀌었는데 장관도 새로 취임했어요. 일부 장관 아직 취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제가 늘 몇 번 언급했지만 인수위 그 기간 동안에 인선 도대체 뭐였냐는 거죠. 안철수 지금 정치한다고 저러고 있어요. 저는 안철수 정수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냥 국회의원 정도가 딱 깜냥이에요. 제가 봤을 때. 좀 이러면 본인은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인수위 때에 일단 미래적 역량을 봐서 한 번도 기회가 안 주어졌으니까 못 봤다고 하는데, 그 인수위 한 달 동안 인선해 놓은 거 보시오. 국정과제 정리해 놓은 거죠. 윤석열 정부 뭘 하겠다는 거예요? 공약 한번 요약 정리한 거 외에 뭐 인수위가 해놓은 게 뭐 있어요? 하다못해 문재인 정부 때는 그게 정책이 어쨌든 간에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뭐 욕을 하든 어쨌든 결과가 참패를 했지만 구호가 있어. 뭐가 있다고요. 윤석열 정부 뭔 정책 하는 거예요? 인선 어떻게 해놨어요? 재활용 센터밖에 더 되나요 지금? 관료들만 지금 다 묵다리 관료들, 굴려 먹은 관료들만 갖다 놓고 지금 새로운 시대에 적응한다 그래. 누가 믿나요? 아직도 인선이 안 되고 있어. 이거 인수위 책임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 책임을 맡은 한 축이 안철수잖아요. 안철수가 다음 정권을 본다. 그러면 그 정부에 뭘 기대할 수 있어요? 저는 기대 못 한다고 봐요. 지역구 관리나 똑바로 해라. 그게 깜냥이다. 무슨 대권요? 참담합니다, 여러분. 암담합니다. 참담하다기보다가. 자, 어쨌든 이 상황에 제대로 그 정책대로 뜻을 모아가 합심해서 이렇게 나라를 또 뭐 민생을 어떻게 챙겨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심전력으로 해도 지금 이 난국을 극복할까 말까 한데, 곳곳에 주요 보직의 공공기관의 알박기를 주렁주렁 해놓고 다 지금 현재 엇박자 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법무부 회식 사건이잖아요. 지난 5월 달에 있었다라는 국장 과장 간에 서로 싸우는. 예? 그 국장 자리에 지금 뭐 그게 그거 있죠. 예? 법무부가 전부 다 검찰로만 채워져 있어가지고 이게 검찰이 점점 더 기고만장이 되면서 법무부 탈검찰화 그러면서 과장급 이상을 과장급 이상 개방직이라고 그랬죠. 이름하여 무슨 뭐 개방직인지 모르겠어요. 그 외부 공모라고 해가지고 형식을 취해가지고 민변 8명을 알박기 했는데 지금 2명이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그 2명 중에 1명이 사고를 쳤는데
이 두 명, 국장급 두 명은 정년이 보장돼 있어 가지고 나가라 소리를 못 한다는 거죠. 그 양심상 나가야죠. 양심상 나가야죠. 근데 안 나가겠다는 거죠. 너 계속 지켜보겠다는 거죠. 예, 이렇게 알바끼요. 이게 될까요, 이게? 이게 정상적인 감시, 견제, 균형 뭐 이런 균형이 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법무 행정을 엇박자 놓는 게 될까요? 예, 뭔가 꼬투리 잡아가지고 또 고소고발하고 이런 분란을 일으키고 언론 플레이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예, 우리 법무부 회식 그 사건만 봐도 그렇고요. 지금 위원회, 국가권익위 전현희가 있는 그쪽에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 한상혁이 있는 쪽 등등 대표적으로 되는 그런데 그다음에 공공기관들 지금 다 버티고 있잖아요. 이게 정부 정책하고 맞나요? 참 코미디들하고 언론에서도 코미디라고 그랬죠, 여러분. 한전 사장, 문재인 정부 때 그 사장이 아직도 사장 자리에 있어요. 예?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그렇게 거품 물고 했어요. 예? 한전 저렇게 빚더미에 올라앉혀 있는데 아직 문책 인사도 안 해요. 한전 이사회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그 사장이 정권 바뀌자 지금 또 원전 수출 열심히 또 세일즈 한다고 다니고 있어요. 이걸 누가 봐도 코미디죠. 참 한심한 나라 꼴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강제적인 그렇게 법조화하니까 우리나라가 이래서 형식법치라는 거죠. 법률 없으면 계속 버티는, 법률이 있으면 계속 버티는. 국회를 압박해서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압박해서라도 강제적으로 나가는 어느 선은 다 나가라. 그래서 새 정부가 새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진영을 짤 수 있는 걸 법제화하자는 거. 도대체 국힘당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집권당이 되나 뭐 야당으로 있으나 뭐 하나 똑바로 하는 거 봤습니까? 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국회의원 배지가 무거워서 안 달고 다닌다는 놈도 있고 뭐 별놈 다 있잖아요. 이 지금 우리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무관심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요. 정말요. 이 한국에서 정당이라는 거, 이 존재 가치도 다시 물어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일단 집권자가 현재적으로 허용된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권한 행사를 똑바로 해야 된다. 법과 원칙을 정확하게 그 잣대를 들여서 적용해야 된다. 윤석열 정부조차도 법 좀 알고 그래도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는 이 집단들조차도 이렇다는 거예요. 인사하는 꼴 보니까 전부 다 친소관계. 그걸 못 벗어난다는 거죠. 자, 이게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제일 못한 게 인사라 그러잖아요. 또 문재인 정부 때 이야기처럼 똑같은 이야기 나와요. 이제 조금 더 가면 경제 못했다 소리 나올 거예요. 문재인 정부 탓할 거예요. 그야말로 내후외환의 시절입니다. 노조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자, 민주노총 간단합니다. 법과 원칙대로 일선 현장에 집행될 수 있게끔 경찰력이든 뭐든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 예. 사법부가 계속 엇박자를 노려서 걱정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라든지 기물손괴라든지 뭐 공무집행방해라든지 이런 것까지 명확한 증거 앞에서 사법부가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뭐 집회 허용 이거는 이해가 돼요. 경찰 행정 목적으로 뭐 안 된다 하더라도 법원 입장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이잖아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기본권이잖아요. 합법적인 집회까지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집회 결사의 자유라는 이거는 뭐 법원 입장은 이해가 돼요. 이해되는 게 아니고 그래 해야 돼요. 사법 판단은. 경찰이 그냥 자기 편의적인 이유로 들이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행정 목적이잖아요. 사법부의 판단은 보다 더 상위, 더 포괄적인 그 뿌리를 보여야 되는 거죠. 국민 기본권 보장되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거, 막무가내식 불법적인 거, 위법적인 거, 탈법적인 것까지 다 이렇게 눈 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윤석열 정부는 정말 지지율 반등시킬 수 있는 게 뭘까? 법과 원칙. 법과 원칙. 예. 지금 많은 시비가 있잖아요. 소송이 그렇게 걸려 있어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20건 이상의 선거 모의 소송이 걸려 있어도 검찰 조직 뭐 하는 거예요? 이전에 자기네들이 못한 수사, 내가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못한 거 그거 한풀이 하는 그 진용처럼 비춰져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선거 무결성은 이거는 뭐 눈 감아도 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선거제도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법률 개정을 못해서 헌법을 못 바꿔서 못 바꾼다고 생각합니까? 중앙선관위 관련해서는요.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많고 감사원 기능만 정상화해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왜 직무감사 안 하나요? 회계감사, 직무감사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전산 업무가 그렇게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액션이 없어요. 정부 바뀌어도. 예? 지금 신임 선관위원장으로 들어앉은 노태학 지금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 지금 고발 들어갔죠. 또 수사 안 해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그 당사자인 입장에서 원고 쪽 대리인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똑같다는 거야. 문재인 정권이나 윤석열 정부나 똑같다는 거야. 달라진 게 없다는 거야. 예. 제발 윤석열 정부 법과 원칙, 엄정한 법 집행이라는 자기 기본 인식에 좀 더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노조 문제고 뭐고 많은 부분이 해결될 거예요. 깽판 치면, 목청 높이면, 끝까지 버티면 이런 소위 말해서 벼랑 끝 전술.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북한 정권이 해오던 거잖아요. 벼랑 끝 전술, 살라미 전술. 이거에 말리면 안 된다. 지금 국회 한번 보십시오. 35일째 세비 그대로 받아먹으면서 아무 일 하는 거 없잖아요. 오늘 이제 뭐 국회의장 선출하는 국회 개원하겠다고 지금 뭐또 밀어붙이기를 또 할 모양인데 예. 원구성 합의조차 불발이에요. 이거 벼랑 끝이잖아요. 집권 여당이 그러니까 국힘당이 아무런 대안이 없다. 국힘당도 참 무기력하고 꼴사납지만 이제 결국 질질 시간 끌면서 그렇게 이제 명분을 만들고 덤튀기를 씌우면서 배째라는 거죠. 이 벼랑 끝 전술이잖아요.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만연해 있는 배째라. 예. 어쩔 건데 막가파시 이 더러운 문화를 청산하지 않으면 어떤 정권이 들었어도 재간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무엇보다도 법과 원칙이라고 그러잖아요. 문재인 정부처럼 저렇게 막 이렇게 우리가 남이 가시게 지평 감싸기 그거 안 하겠다는 건데 윤석열 정부는 뭐냐? 그러면 뭐냐는 거지. 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그중에 내 좀 알고 친하면 좀 더 좋고 이런 거예요. 그건 아니다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의 각성 또 자기 원칙에 투철 하기를 촉구를 합니다. 촉구를 합니다. 우리 국민의 마지막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이 민심이 만약에 한번 기대를 접으면 걷잡을 수 없이 떠나간다라는 거 잘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시사공감이었습니다.